황금색이죠, 색깔이. 뭔가 안에 좀 점액질 같은 게 좀 있네요. 이 뮤신이라는 건데 이게 엄청나 이게요. 뮤신이 뭐예요, 대표님? 뮤신? 뮤신이 이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마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뮤신. 요즘에 그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요. 어떤 작물의 변화, 두 번째는 인력의 수급, 어떤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득 문제들.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다못해 영향이 갖다 좀 적다. 이런 작물들이 지금 시기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어떤 이벤트 준비하셨나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마가 어떤 마인지 마의 이름을 갖다 말씀해 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까지 다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3종 세트. 마에 이제 약혼이 한 박스 들어가 있고 마에 꼬치뽕이 한 박스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차이 10개의 세트를 갖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스쿨팀입니다. 지금 한국 농업은 사상 최악의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봄에는 냉해, 여름에는 폭염과 긴 장마, 가을에는 태풍이 반복되면서 작물 재배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확을 이어가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둥근마입니다. 오늘은 전북 정읍에서 둥근마를 재배하면서 안정적인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문흥주 대표님을 만나서 둥근마가 왜 기후변화 대응 작물로 주목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둥근마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 작물입니다. 첫째로 고온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원산지가 파푸아뉴기니와 동남아시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름 기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생육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로 폭우와 장마에도 잘 견딥니다. 뿌리가 깊게 뻗는 구조라서 토양 배수만 확보되면 침수 피해와 뿌리 썩음 발생이 매우 적습니다. 세 번째로 병충해 발생이 매우 낮습니다. 특유의 점질 성분과 환경 적응력 때문에 농약 없이 재배하는 농가도 있을 정도로 재배 리스크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둥근마 수확 시즌에는 노동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인력 수급이 수월합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생육 관리해주고 가을에 수확하는 구조라서 폭염기를 피하고 비교적 선선한 시기에 수확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둥근마는 단순한 특용작물이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를 버틸 수 있는 생존형 작물로 농가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어디 가나요? 지금 이제 우리 마 농장, 정읍 둥근마 농장. 지금 둥근마 농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7, 8년? 7, 8년? 예.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많이 아프셨거든.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이가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안 좋다고 하다가 아침에 보면 마 갈아가지고 죽 써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진정이 되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가깝게 없었잖아요, 이렇게요. 정읍에서 기농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마가 있는데 처음에 시범 재배를 해보려고 하느냐 그런 제의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면 마를 좀 복용을 하시고 좀 괜찮으세요? 예,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말을 갖다 좀 드셨고 속이 이제 편해지고 그런 측면들. 여기가 지금 마 농장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우리 마 농장이거든요. 대표님, 그 마라는 작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마는 원래 산약이라고 그래요. 약으로 쓰는 거 이게. 우리가 또 보통 작물들 중에서 정식으로 약이라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마는 갖다 무색무취락해서 큰 맛은 사실 없어요. 가지고 있는 성분이 뮤신, 디오신, 사포닌, 아르긴 성분이 우리 몸에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 15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뭐 장마, 단마, 둥근마 여러 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험 재배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 좀 실패를 했어서 처음에 했는데 우리 정읍에서만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정읍 둥근마라고 이렇게 불려지겠고, 일반 마는 딱 잘라보면 하얀데 근데 우리 거 마는 보면은 배처럼 아삭아삭하면서 간이 배어있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도 좋아요. 소리도 싹싹 나죠. 황금마라고 해서 보세요. 네. 황금색이죠, 색깔이. 뭔가 안에 좀 점액질 같은 게 좀 있네요. 이 뮤신이라는 건데 이게 엄청나 이게요. 뮤신이 뭐예요, 대표님? 뮤신? 뮤신이 이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마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사인 볼트 있잖아요, 운동선수. 그 사람이 그 마 먹고 1등 났잖아요. 요즘에 그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요. 어떤 작물의 변화, 두 번째는 인력의 수급, 어떤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소득 문제들. 내가 볼 때 농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꾼 것 같아요. 이상기온, 그다음에 폭염 이런 것은 대책이 없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 수정을 못 오고, 그다음에 인력 보급이 잘 안 되더라고.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일이 안 돼요. 옛날에는 기후나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인건비
인건비가 보통 25,000원, 3만원 그랬었어요. 지금 10만원, 15만원씩 해요, 이렇게. 뭐 땅값이 그때는 내가 이거 평당 하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3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갖다가 15만원씩 가요. 인건비가 올랐지, 땅값이 올랐지,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기후, 우리나라 3만 4원이라고 하잖아요. 추울 때 춥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느닷없이 장마가 쭉 지어버리고 기후가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작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환경, 작물, 농부들 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둥근마처럼 기후변화에 영향 안 받는 작물들이 많이 해야겠어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다못해 영향이 갖다 좀 적다. 이런 작물들이 지금 시기에서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봄에 심고 여름에 풀 작업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이런 큰 단계거든요, 이게요. 네. 근데 기후가 강해 보면 여름에 뭐 어떤 폭염도 있지만은 우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배수 관리만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없다. 마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키우나요, 이거? 쉬워요, 쉬워. 어렵진 않고 어떤 뭐 비밀을 알고 보면 갖다가 쉬운데 모를 때가 이제 어려운데 이 첫째 이제 농약을 않고 관리가 편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수량이 많이 나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막 열리기 때문에 수량이 많다. 그다음에 소득이 높다. 그러니까 장점만 다 있잖아요. 일 적게 하고 노동력 적게 들어가고 비용 적게 들어가고 소득은 높은 거.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기농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을 하면서도 작물에 대한 헤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괜찮은 작물이다. 그렇게 소개드립니다. 자투리 3평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알찬 둥근마 밭을 만드는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랑을 판다. 먼저 두둑을 높게 만들어주세요. 둥근마는 땅 속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흙이 중요합니다. 황토끼가 섞인 마사토라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멀칭입니다. 비닐은 0.02mm 두께, 구멍이 뚫린 멀칭용 비닐을 사용합니다.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수분 유지와 잡초 방지 때문인데요. 구멍 간격은 약 25에서 30cm, 가운데 정렬로 붙여줍니다. 세 번째는 둥근마 종자를 준비합니다. 둥근마는 씨앗 대신 마를 잘라서 종자로 씁니다. 한 조각당 40에서 60g 정도, 껍질이 많이 붙은 부분이 좋습니다. 자른 뒤에는 소독용 약액 베로람에 10분 정도 담가 살균하고 꺼내서 생석회 가루를 묻혀 말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썩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기입니다. 비닐 구멍마다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종자를 손가락 3마디 깊이 약 5에서 6cm로 넣어줍니다. 흙을 살짝 덮고 봉긋하게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게 합니다. 3명이 함께하면 한 사람은 종자 놓고 한 사람은 심고 또 한 사람은 덮는 식으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지대 설치입니다. 둥근마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와 오이망이 필요합니다. 2m 길이, 25mm 굵기의 파이프를 중간중간 줄을 묶어 덩굴이 타고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 지지대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비닐 속에 갇히면 꺼내주세요. 풀만 가끔 뽑아주면 되는데요. 농약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병충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수확입니다. 심는 시기는 4월 중순, 수확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투리 3평에서도 가족이 실컷 먹을 만큼의 둥근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둥근마는 손이 많이 가지도 않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작물인데요. 작은 텃밭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읍의 황금 둥근마처럼 당신의 밭에서도 건강히 자랄 겁니다. 용선 갖다가 누가 5분만 얘기해 줘 금방 다 알아. 한 15일, 20일 있으면 이제 싹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은 옆으로 퍼지는지 잘 올라오는지 관찰해 주시고, 풀은 갖다가 멀칭을 했기 때문에 멀칭 안 된 부분들 그런 분들 뽑으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된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하면 된다. 수확을 한 다음에 보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실패했던 게 이제 보관. 자체적인 너다못해 그 건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큐링 작업을 해야 돼요. 큐링 작업이라는 게 표피를 말리는 작업. 온도가 일정한 데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겨울 같은데 자리를 막 옮겨 싸면은 썩을 수가 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진짜 몇십 톤 막 버리고 막 그랬어요.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것들이 말을 수확을 해가지고 관리를 못해가 첫 해, 두 해 그럴 때는 하우스에도 보관해가지고 말리게 보기도 했는데 몇 년간은 갔다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우리 집사람 울고 발고 난리 났다니까. 한번 설이 그 추위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짝석 썩어버리거든.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된 거지 이제. 그럼 한 번 수확하면 혹시 보관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지금까지 1년
1년까지 해요. 연중 판매가 되는데 가공도 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혹시 그러면 이따가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그 방법도 알려줄 수 있나요? 비법인가요? 비법인데 또 특별히 오셨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재배를 오래 하면서 왜 그런 거 알려주려고 하느냐. 농업에는 더불어 함께 같이 사는 시스템이지 나 혼자만 먹고 사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더 큰 데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공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오픈시키고 이렇게 보급해야 농촌에 도움이 되지, 폐쇄적인 것들은 농촌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수확한 거 조만간에 수확하기 전에 싹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아까 그맛 보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첫째는 갖다 온도, 그 다음에 장소를 안 옮기는 게 좋아요. 보통 고구마 보관 온도 한 12도에서 15도,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처음에는 환기가 안 돼가지고 냉장고는 시골에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온도만 찾아가 놔두면 다 썩어요. 이렇게 하면은 1년 정도는 보관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 지금 대표님께서 다 작업하신 거예요, 이거를? 예, 지금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제 요리 마옥고, 마에다가 베리를 넣고 도라지와 송삼을 넣어가지고 갤령태 즙을 12시간 수분을 날려가지고 묵직하게 돼 있죠. 사람들이 뭐 10개 먹고 20개 먹고 그것이 아니라 보통 한 달분 이렇게 먹다만, 우리나라 성격이. 그래서 한 달분 이렇게 가야 팔리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즙. 요즘에 이제 우리 제품들 가장 잘 나간 거 마옥고 마즙하고, 그다음에 마가루. 요즘에 이제 퍼포헬미 갖고 새로 이제 개발을. 농사가 전체 캠프를 보면은 농사에 연관된 것은 한 30%,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한 70% 그런 비중을 그렇게 둬요. 왜 그러냐면은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소비자가 뭘 찾는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옛날같이 뭐 국민 농산물이니까 좀 사 먹어라, 그런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지났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제품들을 갖다 만들고 또 그렇게 또 팔아야 되거든. 필요한 거 팔아야지. 너. 그리고 내가 주로 하는 것들은 농약 않고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것들, 채무만 놓으면은 수확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재배 작물이 이제 마잖아. 농약이 안 들어간 걸로 하고잖아.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싼 거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 같은 경우는 한 박스 마가 한 13만원씩거든요. 10kg에. 10kg예요. 그냥 그런 거나 맞는 거지. 수확량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쓸 용도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수확 안 해요.